틀에 박힌 입시는 가라. 청취자 여러분의 꿈과 희망찬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대학 뽀개기 DJ 치민 DJ 세영입니다. 이 모든 얘기가 언젠간 추억이 되고 우리의 사진들도 낡은 기념품이 되고 모두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되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추억이 아니야. 살아있는 순간이야. 내가 비참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 난 살아있는 거야. 일어서서 건물의 불빛들과 놀라운 풍경들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노래를 들으면서 드라이브를 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린 무한한 자유를 느껴. 대학 보객이 2화 스티븐 크보스키 감독의 영화 월플라워의 한 대사로 시작해봤습니다. 어릴 적 죽음을 목격한 충격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했던 찰리라는 소년이 찰리. 네, 고등학교에서 샘과 패트릭 남매를 만나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열어가는 영화인데요. 이 대사는 찰리가 친구들과 함께 도로를 달리면서 독백하는 장면이죠. 혹시 세영씨 영화 봤어요? 저는 소설을 먼저 봤어요. 감독분이 원작자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도 이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 어렸을 때의 상처나 기억을 점점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도 바쁜 와중에 모처럼 친구들이랑 만나서 바깥 바람도 좀 쐬고 속에 담아두었던 이런저런 얘기들을 꺼내고 나면 평소에 무거웠던 감정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을 것 같은 좀 자유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때론 이렇게 즐겁고 더 솔직해지는 게 진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요. 아무래도 이 영화에 좀 더 공감하게 되는 게 찰리가 겪는 불안이나 상처가 툭스해 보여도 사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고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극복하고 자기를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면서 현재 저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 월플라워를 소개드린 이유는 주인공이 나를 찾아가는 여정과 오늘 나눌 이야기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대안학교에서 온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학교의 커리큘럼 그리고 수업 방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네. 전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학교에서 와주셨던 게스트분들이 이번에는 어떤 꿈을 갖고 있고 꿈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힘든 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네, 또 고등학교 학생으로 마주하는 세상의 시선과 솔직한 이야기도 들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혹시 청취하시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려 볼까요? 안녕하세요. 용산고등학교 2학년 김몰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외고 1학년 강민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벤자민 인성경제학교 3기 전남학습관 김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특성화고 서울금융고등학교 2학년 김동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해 방송 해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게스트분들의 꿈에 관한 이야기로 너희 학교는 어때? 제1편 2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금융고에서 오신 동희씨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동희씨는 진학 이전에 우선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취업을 하려고 서울금융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거든요. 네. 일단 경제적 기반은 확실하게 해두는 게 공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 약간 뉴스들이 많이 뜨잖아요.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학비 마련하느라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 청춘들이 알바에 지쳐있다. 이런 거. 맞아요. 대학 등록금 진짜 비싼 것 같아요. 만약에 대학교에 가서 진짜로 자신이 원하는 거를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도전을 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여기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전공 공부보다는 취업 준비에 매달리다 보니까 네.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일단 등록금이 객관적으로 너무 비싼 건 사실이니까 학교 다니면서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도 갔다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께 계속 손 벌리기도 좀 뭐해요. 너무 비싸서. 네, 저도 공부해보고 싶은 거는 많은데 돈 벌면서 공부하기에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러게요. 요즘은 학생분들이 사실 등록금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불효자인가 봐요. 근데 대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내는 대학 등록금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순수한 등록금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따로 집에서 나와 살아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주거비를 부담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대학 공부를 마치기까지 사실 상당한 비용이 들 거라고 예상이 돼요. 2014년도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사립대학의 연간 교비 수입은 54.9%가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요. 국가 보조금은 그 비중면에서 2순위이긴 하지만 12.1%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등록금 대출 받아서 다니는 친구들 정말 많이 봤어요. 자취하는 친구들은 생활비도 대출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게스트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등록금이 많이 걱정될 텐데요. 가장 적절한 대학 등록금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이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분씩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적정한 대학 등록금은 어느 정도다? 공짜다? 아니면은 뭐 그런 얘기들? 사실 제가 어제 네. 학교에서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사장님 강연을 아, 듣고 왔거든요. 고양 외국어 고등학교. 네, 찾아오셔서 강연을 해주셨었는데 네. 그 교육 관련해서 얘기도 하시면서 이 덴마크의 교육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덴마크는 선진 복지 국가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대학생들을 아예 소득이 없는 계층으로 취급을 해서 1년에 내는 대학 등록금이 100만 원? 한 이 정도밖에 채 되지 않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따로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주거비도 대주고 정말 이 학생들이 돈 걱정 안 하면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아서 정말 우리나라도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또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 같은 게 사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또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내는 학교잖아요. 학교가 아니고 나라. 덴마크 고등학교 나올 뻔했어요 갑자기. 다른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적정 등록금. 저도 어제 민서가 만나신 분을 몇 달 전에 뵙고 이런 강연을 이런 들었어요. 우연입니다. 아, 그분 광연을 많이 하시는 광연을 분이 많이 많아요. 하시고 500회 정도 하셨다고. 아, 세상에. 그래요? 거의 뭐 직업이시네요, 강의인데. 네. 그래서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살세도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등록금이 어떻게 세금에서 감해지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적당한 거. 제가 대학을 안 다녀. 아직 감이 안 와서. 아직 감이 안 와서. 근데 지금 등록금이 비싸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취업을 벌써 준비하고 있는 동희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동희님. 동희님.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상업계 특성화고인 서울금융고등학교 진학한 것 자체가 네. 네. 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저는 밀려나서 간 케이스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대학을 목표로 두고 있는 친구들이 굳이 특성화고로 밀리는 이유는 비싸서거든요. 손 벌리기는 싫으니까. 네. 근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막 이런저런 뭐랄까 막 조사도 해보고 자료도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네. 가장 적절한 거는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가. 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는 이제 이 100만 원에 등록금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수업료, 교과서비 이런 거를 다 포함을 해서 정말 학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근데 물론 공립인 대학교하고 사립인 대학교하고는 물론 다르겠죠. 근데 네. 어쨌든 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굳이 대학교라고 이름까지 명해져 있으면 학교잖아요. 근데 네. 학교가 무슨 은행도 아니고 뭘 자꾸 이렇게 달라 그래요. 공부하라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네 저희가 하려면은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 거 저희는 돈 내주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정도여야 그런 20대 막 시작한 청춘들이 빚쟁이로 시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라에서 뭐 세금 뭐 그런 거 저희는 잘 몰라요. 저희는 잘 모르니까 알아서 잘 제도를 잘 네, 만들어주셔야죠. 저희한테 이런 거를 뭐. 그게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좌절된다는 거는 좀 이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거는 정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이 어디 있어서 이제 그런 막 걸 고등학교 내겠어요. 졸업을 했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한번 취업 진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동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취업 진로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은 아니고요. 네. 검찰청을 준비 중이에요. 검찰청. 신기하다. 네, 검찰청을 준비 중이에요. 근데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 케이스고요. 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법 공부도 좀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쪽에 가서 공부도 하면서 일도 하고 하면 대학을 가는 것도 조금 쉽고 제 진로를 찾는 거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왕 취업을 하는 김에 아예 제 미래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학년이 되면은 3학년 1학기 때부터 일단 3학년이 됨과 동시에부터 나갈 수 있어요. 취업을. 그러면 이제 검찰청으로요? 검찰청 이제 모집 기간이 되면 나가는 거죠. 아. 모집 기간이 되면. 그러니까 회사마다 모집 기간이 다른데 뭐 예를 들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모집을 하고 9월 달에 모집을 해요. 그러면 3월 달에 기회를 놓친 친구들은 9월 달에. 저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은 5월에서 6월 사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3월 달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4월 달부터 면접 준비해서 5월, 6월에 이제 나가는 네, 그런 케이스. 잘 됐으면. 그러면 저도 향후에 대학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요. 우리 친구는 대학을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나요? 대학에 가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욕심쟁이.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정말 제 분야에 맞는 경영학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심리학도 아니면 저는 아예 저의 진로의 꿈이 연설가거든요. 연설가요? 네, 그래서 막 문학 이런 것도 공부를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 공부, 경영, 문학, 심리학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신기하다. 당연히 금융 관련 학교니까 꿈도 그쪽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많네요. 네, 그럼요. 대학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공부할지 벌써 계획해 두고 지금은 취업에만 전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고향외고에 다니는 민서 씨의 꿈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어젯밤에 꿈 잘 꾸셨어요? 네. 네. 아주 잘 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3년 내내 외교관이라는 꿈을 가지고 외고에 입학을 했었는데 네. 막상 이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깊은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사를 하던 와중에 제가 생각했던 외교관의 모습이랑은 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정이 떨어졌다 그래야 되나? 이제 막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중학교 생활하면서 느꼈던 어떤 학교 생활에서의 문제점들 네. 그리고 어떤 이 입시제도 고입도 그렇고 대입도 그렇고에서의 오는 회의감이라든지 있죠, 있죠.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곧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람들은 뭐 내가 나중에 공부를 하는 직업을 가지든 아니면 그렇지 않던 간에 배우는 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중요하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부분들이 결합되어서 저는 교육자라는 꿈을 최근에 새로 꾸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학교 때 학교에 대해서 느꼈던 문제점 여쭤봐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성적이 무척 중요했는데 네. 이 성적이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쭉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1학년 때는 좀 못했다가 2학년, 3학년 때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네. 네. 그런데 이게 수치화돼 버리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보다는 계속 총점이 몇 점인데 라는 게 맞아요. 더 중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학년 때는 그냥 그럭저럭한 성적을 받다가 네. 나중에 정말 이렇게 어떤 의욕을 점점, 얻고 네. 점점 발전해 나가는 학생이 있어서 나중에 정말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 때 네, 이렇게 이제 1학년 때 발목을 네. 잡혀서 그런 대학 친구 많죠. 진학에 실패를 한다거나 이런 건 정말 제도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존경하는 교육 철학자 이런 거 아시는 분 있나요? 교육 철학자 교육 관련 아니면 유명한 교육자, 벤자민 약간 롤 모델로 삼을 만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그분이 계셨네요. 네, 아주 훌륭한 분이 벤자민 네, 프랭클린. 우리 민서 친구 학교 안에서도 되게 많은 활동들을 했지만 학교 밖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네, 먼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은 재단에 속해 있는 중학교 학생들한테 영어 및 수학 멘토링
하면서 멘토링. 그런 영어 수학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역 저희 학교에 있는 학교 지역에 교회의 아동센터에 다니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프로그램, 예를 들어 같이 노래를 부른다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영어에 대해서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봉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정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학생들이 있는 특수학교에 봉사를 다녀왔는데요. 네. 되게 스스로도 이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 내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에 대한 현황 그리고 얼마나 더 개선되어야 하는지 네.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에는 관심을 못 가지다가 이런 계기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히 교육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말씀해 주시니까 또 네. 새로운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배움이 곧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활동이라고 하면 되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도 제 진정성이 보여진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민서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배움이 곧 교육이라는 게 달리 말하면 어디서든 배울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진로가 한 방향이더라도 네. 그 과정에서 꿈을 이루는 걸 돕는 다양한 경험들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의도 비슷한 의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그래요. 제가 서울금융구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물론 취업이죠. 근데 금융 관련 지식과 업무 스킬 같은 것들이 나중에 제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강연이나 연설 분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 다른 곳으로 전학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네, 전화. 네, 그럼요. 국어나 심리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제가 강연을 하려면 사람들과 눈을 맞춰야 되고 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공부들이 일단 제 관심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민서가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경험에서 진짜로 자신의 분야에 중요한 뭔가를 배우는 것과 비슷한 걸로 이해를 하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잖아요. 저희가 시즌 2에서도 이제 대학생 선배들을 많이 불렀었는데 융합 관련된 학과들도 또 굉장히 맞아요. 많았었어요. 자신이 좀 잘하고 있는 좋아하는 분야에 전념하되 그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여러 분야의 지식과 경험들을 필요로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우리 친구 잘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소아 씨 꿈에 대해 들어보기로 하죠. 아까부터 굉장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얼마 안 살았죠. 18년이면 다른 어른들에 비해 얼마 안 살았지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순탄하게 산 것 같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힘든 경험을 겪거나 아니면 지금 어떤 다른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잘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그런 키워드를 가진 일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소아 씨가 겪었던 일과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상처받고 있다면 어떤 말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친구들이랑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세상에 실패한 길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영화 월플라워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주인공이 자신을 찾기까지 그러니까 친구의 역할도 크지만 제 생각에는 우선 자신이 비참하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자존감을 그렇게 깎아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렇게 해야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럼 그런 마음가짐들은 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그러니까 친구들로부터도 한 발짝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조금 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군대를 가시면 돼요. 사회로부터 멀어져요. 너무 멀어진 것 같은데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발짝이 잠깐- 아닌데? 네. 이건 자발적이 아닌 것 같은데.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도 네, 좋은 것 같은데 네. 요새 친구들이 SNS가 좀 아무래도 활성화되니까 네. 서로의 친구들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예전 학교에서는 계속 친구들이랑만 계속 보내는 시간? 아무래도 기숙사에서도 살았고 그러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를 다니면서 홈스쿨링을 하는 시간이 되게 많으니까 집에서 혼자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던 그 상처가 뭔지 아니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시간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친구들도 많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또래 비해 성숙한 대답이었어요. 너무 좋다. 우리 몰건 씨는 어떤가요? 자신만의 방식 같은 게 있나요? 네, 제 생각에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도 선배님들도 도움도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저만의 느낌으로 뭔가 저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네, 저도 소아 씨랑 비슷한데 네. 소아씨. 친구인데 거리를 둔거 아닌가요? 소아랑. 네, 소아랑 저도 소아랑 비슷한데 네. 상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기 길을 찾는 것도 되게 혼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봐야 되는 공부 부분들이 많이 하다 많아요. 오셨나 봐요. 네, 자꾸 뭘 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또 내가 뭘 잘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느낌이 딱 오고 이거다? 내가 이걸 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와, 그게 뭔지 좀 궁금해지는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해보기로 하고요. 네. 우리 소아 씨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그러니까 꿈이란 게 직업적인 꿈은 저는 아나운서 겸 라디오 DJ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제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인생의 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행복이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이 학교에 들어오고 네. 만약에 행복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제가 얼마 전에 하프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그 마라톤의 끝에서만 마실 수 있는 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 박수 한번. 저 지금 약간 굉장히 좋은 구절을 얻었습니다. 네,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한번 인용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순간순간 선택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어가다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더 달콤하고 더 값지고 추진력을 주는 것처럼 행복도 그렇게 순간순간에 선택하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떤 힘든 상황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너무 이제 멋있다. 뭐 아나운서 겸 라디오 DJ가 됨으로써 좀 돕고 싶다. 뭐 네. 이런 거겠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소아 씨처럼 사람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언론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샵 소통. 해시태그. SNS 많이 하니까. 우리 인스타 네, 스타 샵 분이 소통, 샵 교감.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몰건 씨의 꿈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몰건 씨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고등학교에 처음 진학했을 때 네. 약간 제가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혼란스러웠었는데 네. 결정장애? 그럴 수 네. 있지. 네. 1학년 때는 심리학이랑 네. 복지학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음. 상담이나 복지 관련 그게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장학금 같이 주변 분들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기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 꿈이 희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였어요? 네, 그 분야에 관심이 약간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꿈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지금은 제가 연극 영화과에 진학을 하고 싶어가지고 오, 연기자.
네, 제가 연기로 좀 활동을 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는데 네. 현재는 지금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연기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오, 연예인. 연예인 뭘 거니? 연기 학원을 다니면서 네. 네, 제 자신만의 느낌으로 표현하는 연기를 준비하고 있고 네. 또 평소에 복지학이랑 심리학 같이 사회 현실이랑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연기 쪽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연기는 어떤 면에서 그 두 영역을 포괄해서 다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가지고요. 네, 저도 어떤 말인지 조금 공감이 가는데 자신만의 느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연기란 게 자신을 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네. 네, 연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만 결국 그 캐릭터를 저만의 개성으로 표현을 해내야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아, 진짜 공감된다.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몰건 씨가 말했던 느낌이라는 게 조금 와닿는 느낌인데요. 네, 물론 제 주된 관심은 지금 연기인데 네. 여전히 대학에 가면 부전공으로 심리학이나 복지학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커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게스트분들의 꿈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일들이 사실 만만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어떤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한 분씩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점이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불안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라는 대안학교에 입학하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내가 내 삶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 학교에 왔는데 그러니까 남들보다 처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세상에 실패한 인생은 없다 이런 걸 알았으니까 네. 막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학교 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희님 같은 경우에는 동희님. 제 취준생이라 그래서 자꾸 동희님이라고 하게 되네요. 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일반고가 아닌 서울금융고등학교라는 특성화고에 다녀서 네. 생기는 고민을 겪었어요. 물론 현재도 이건 겪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특성화고 학생들을 사회나 학교나 어른분들은 학생으로 안 보시거든요. 취준생으로만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저희한테는 이미 상품명이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저희도 성적별로 나눠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조금이라도 더 복지가 좋고 조금이라도 더 임금이 높은 곳으로 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선이 정말 힘들었어요. 취업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저희도 어린 학생인데 막 1년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하면 1년에 시험은 4번이 있죠. 뭐 여기에 뭐 대회나 이런 거 포함을 하면 대회가 1년에 6개, 7개, 8개 이렇게 열리면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고 뭐 1년에 자격증 준비를 하는 것도 3개, 4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눈 깜빡하면 10월이고 눈 깜빡하면 12월 학년 올라와 버리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어린 고등학생이고 좀 어리광도 피우고 싶고 막 선생님 저희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보실래요? 제가 받아드릴게요. 시간 드릴까요? 어리광? 너무 어리광 힘들어요. 네, 어리광. 네,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약간 선생님들 반응은 이제 야 근데 너네 그래. 너네 너네만 그런 이런 거 시간 아니야, 있으면은 이러고. 책 한 자 더 봐야지. 너 이럴 시간 있으면 회계 분기 한 번 더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하고 저희 목표이긴 하지만 네. 아직까진 저희의 그런 순수한 시선 같은 거에 조금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대안학교나 특성화고 다니는 친구들이 힘든 점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반고도 나름의 고충이 좀 많아가지고 뭐 공부 스트레스? 그게 제일 크겠지 아무래도. 네. 수능 뭐 약간 이런 거 수시 수능 그쵸. 어떤 고충이 있어요? 네 저희는 뭐 냉난방이 잘 안 된다고 너무 고충이죠. 이번 여름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풍경이었죠. 완전 중요한 부분이죠. 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거의 뭐 워터파크 놀러 갈 필요가 없었을 텐데. 워터파크. 남고라서 안 그래도 냄새가 심한데 취업 끝나서 상상돼. 물건아. 이런 사실 냉난방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사실 쾌적한 환경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좀 학교 다니면서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하면은 은근 그 고양외고에서 전 많이 느꼈는데요. 이 제 남은 생기부가 그래요. 선생님이 써주셔야 되니까. 선생님께서 들으셨다가 네. 걱정이 돼서 아직은 없는 걸로 개선할 점을. 네. 접는 걸로. 네. 우리 소아 씨는 어때요?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도 좀 개선할 점들이 있었나요? 저희 학교는 아무래도 아직 만들어진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기 아. 때문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고쳐나가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딱히 개선돼야 하거나 아니면 보완되어야 할 점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년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겠어요. 아무래도 조금씩 들어오는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학교마다 나름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인식을 갖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학교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냉난방 문제나 주변 환경 같은 것도 그렇고 네, 수업 방식 같은 것도 학생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죠. 뭐 에어컨 잘 안 나온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고민스럽거나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이제 고등학생을 대하는 학교나 사회의 시선 좀 어땠나요? 한 분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네. 네. 그러니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일부 어른들을 제외하고는 되게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했다는 이유로 되게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작은 일 아니면 작은 실천에도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예뻐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신다기보다는 그냥 고등학생이네? 뭐 아직은 좀 어리네? 덜 성숙하지 않았네? 아니면은 뭐 이제 그냥 대학 가겠네? 그냥 이 정도의 시선밖에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약간 저는 소아랑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약간 학생을 상품으로 생각을 하는 느낌? 그러니까 네, 약간 막 반응 같은 거를 보면 항상 아니라고는 말씀을 하세요. 막 아니야 뭐 너네는 청춘이고 고등학생이니까 막 학교생활 즐겨야지 뭐 이것도 해봐야지 아프니까 저것도 해봐야지. 청춘이잖아요. 네. 근데 아프면 그거는 질병이죠. 병원 가야죠. 아프면 질병이죠. 그러면 환자지. 네, 그거는 병원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엔 마지막에는 공부를 해라. 분기 한 번 더 해라. 네, 막 분기해라. 막 이거 외워라. 막 인플레이션 효과가 뭐냐, 막 이런 걸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숨이 막혀요. 이게 기대가 아니라 약간 저희한테 목숨 거는 느낌? 아무래도 취업이 연계돼 있으니까 좀 더 네. 그런 기분을 받겠어요. 네. 일반고 다니는 몰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네, 저도 그 동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네. 라이브 래퍼야? 지저스. 네, 전 동의니까 동의하죠. 네. 네, 무조건 학생이 잠시 쉬고 있을 때라든지 기분 전환으로 놀고 있을 때 공부 안 하니라는 눈총 같은 게 좀 많은데 네. 학생은 공부만 하는 게 공부만 해야 된다는 인식이 너무 강한 것 같고 학생은 공부를 하는 그 기계가 아닌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약간 그런 게 좀 부담스럽죠. 네, 사실 여기 있는 학생분들뿐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입시를 위한 입시가 아니라 학생들이 꿈을 찾고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이제 고등학교를 뭐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대안학교와 같이 특성별로 나눈 것도 뭐 원래 취지대로라면 다양한 적성에 따라 자기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좀 다른 한편으로는 또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게스트분들은 현재처럼 고등학교를 특성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또 얘기 나눠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특성별로 나누는 게. 네, 왜냐면 그 학생이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준비 과정이 조금 빨라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마치 취업을 위해서 특성으로 선택을 한 것처럼.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요. 네. 학생들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다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각자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다르고 또 배우고자 하는 게 다른데 굳이 한 곳에 모아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태 찬성 의견을 들었는데 네. 저도 물론 민서 말이 맞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현행 제도에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어떻게요? 네, 일반고하고 특성화고 정도로만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에 따라 동의처럼 특성화고에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본인의 기준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굳이 특목고랑 자사고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그다지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목고 다니는 민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뭐 외국어라든지 저희는 외국어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거나 좀 더 집중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싶다면 모든 과목을 똑같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런 학교들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특목고 뭐 자사고라든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시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또 대학 입시로까지 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몰건 씨도 이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제가 그 민서 학교를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네. 입학 과정도 그렇고 고등학교 내에서도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뭔가 배우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특목고나 자사고에 들어가는 입시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대학 갈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학교를 그렇게 나누는 게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찬성하는데 특성별로 나뉜 학교에 의해서 학생들이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만큼 그 특성도 존중해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차별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지금 현재는 일단 고등학교가 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이렇게 나누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학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각각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기 전으로 가봅시다. 네, 가봅시다. 다시 한번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학교를 가고 싶으신가요? 한번 이유도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우리 소아 씨부터. 저는 다시 고등학교를 선택한다고 해도 원래 진학을 꿈꾸었던 그 일반고에 진학을 한 후에 후회 없이 1년을 보내고 다시 벤자민에 입학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고3이라는 시간을 많은 친구들과 함께 보내고 같이 졸업하지 못한다는 게 되게 큰 단점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벤자민으로 진학한 게 저한테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남겨준 것 같아요. 민서 씨는요? 저는 다시 이 고향 외고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조금 수학이라든지 과학 과목이 조금 더 강했다면 네. 그런 성향이 강했다면 과학고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고. 네, 제가 약간 비교적으로 좀 약한 과목이어서 그런지 좀 수학, 과학 잘하는 친구들 보면 되게 멋있고 부럽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통희 씨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은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대안학교를 다녀보고 싶어요. 이제 제 친한 친구들이 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일찍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들을 골라서 일단 먼저 가능성을 시험을 하고 네. 그 후에 대학을 선택을 해서 진학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시간 낭비가 아니다. 약간 저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네. 투자, 실전 투자에 강하신 달라요. 마지막은 금융으로 끝나나요? 네. 우리 몰건 씨는 어때요? 네, 저는 지금 재학 중인 용산고 또는 좋은 예술고를 가보고 싶어요. 네. 예고. 네, 현재 재학 중인 용산고에선 정말로 저는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선배님들이 주신 장학금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가지고 네. 정말 감사하고 나중에 성공을 한다면 저도 선배님들처럼 후배들을 돕고 싶어요. 네. 어떤 학교를 가든 열심히 생활하면 그 학교가 곧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고등학교 때 꼭 해봐야 하는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재미있는 학교 생활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간이 되게 작아서요. 네. 꺼내 보셨나요? 뭐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오나? 네. 제가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규칙에 어긋나는 거 같은 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거든요. FM이구나. 그리고 이제 학교가 조금 이제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학교 밖으로 나가는 활동?
좀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것도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학교 내에서 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동희 씨는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는 성숙하면서 순수한 두 가지 시선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 면을 이 시간에 전부 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죠? 약간 저의 경우에는 연설이었어요. 그래서 연설. 이야. 제가 사실 18살이라는 나이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되게 특권일 수도 있고 특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연설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 뭐 약간 제 상장을 전시를 하기도 하고 현수막을 걸어줄 정도로 네, 막 좋은 결과를 불러왔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10대의 마지막이자 20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내가 청소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하고 네.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에 도전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모든 것을 표현을 해내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당찬 어디 출마 연설을 들은 것 같은 그런 되게 느낌이 드는데 야망이 강한 네, 정치인 그러네요. 느낌? 야망의 이렇게. 냄새가 나네요. 네. 네, 짙합니다. 우리 소아 씨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라면 꼭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든 그러니까 자신을 넘어서서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하프 마라톤 경험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러면은 전체 42.195도 도전해보고 싶은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인가요? 저는 하프 마라톤만으로도 충분히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아서 네.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만족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비스타 몰건 씨가 말씀이 없으십니다. 연예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저도 얘기 잘 들었고요. 네, 근데 다들 너무 바른 얘기들만 하니까 저는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가지고 네, 고등학교 때 꼭 해봐야 하는 경험이라면은 무엇보다 다른 여고 축제에 가보기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남고. 저도 남고를 나왔는데 저도 여고 축제를 못 가봤어요. 저희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 꿈,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수월하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다양한 고등학교 생활이나 학생분들의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 같아서 참 새롭기도 하고 좋았어요. 다들 저희 팟캐스트 방송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쉴 때 SNS를 우연히 봤는데 그때 라디오에 출연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글을 우연히 봤어요. 네, 개천절까지만 모집을 한다고 해서 보니까 그때가 개천절 밤 11시 30분쯤이 돼가는 거예요. 아슬아슬했다. 그래서 혹시 신청이 될까 하고 부랴부랴 신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게 카카오톡으로 신청을 하신 거죠? 네네. 그거를 받고 담당자분이 새벽에 잠을 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몰건 씨 보면은 도대체 어떤 애냐, 내 잠을 깨우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되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으세요, 이번 출연이? 네, 저는 제가 만약에 잘 된다면은 라디오에 출연을 하는 계기가 몇 번 생길 것 같은데 오, 자신감. 그래요? 네. 역시 연예인. 아니 이게 좋은 경험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좋네요. 우리 다른 분들도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 고교생 기자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처음에 메인 컷을 사진을 찍는데 처음에 제의를 받아서 네. 이제 다른 기자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때가 6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연설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연설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나와보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네. 출연 제의를 받아서 네,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표지 모델도 했었구나. 네. 그래서 거기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면 제 사진이 남아있어요. 저는 그거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소아 꼭 한 번씩 씨는 해보세요. 소아 씨는 어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아나운서가 돼서 라디오를 진행하는 게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참여하게 됐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음. 저희 학교를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됐던 것 같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벤자민, 인재, 양성, 학교. 벤자민, 인성, 영재. 야! 네, 나는 마지막까지. 제가 졸았네요. 네. 우리 민서 씨는 어땠어요? 저도 페이스북 통해서 이 게시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네. 그냥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관심에서 비롯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상 이렇게 뽑아주시니까 음. 되게 설레기도 하면서 네. 잘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어디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는 비교적으로 많지 맞아요.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신 것 같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방송이 지나간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씩 더 해주고 싶은 분 계신가요? 저요. 소아 씨. 네.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같은 선택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늘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학교를 나와 보니까 진짜 그렇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한 발 늦은 것 같아도 내일은 내가 2발 앞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남보다 어쩔까 막 남보다 어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걸 지우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학교에서는 그리고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시 여건상 네. 아무래도 대학이 주된 목표라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 줄 세우곤 하는데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성적이 곧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니까 그렇게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프 마라톤이 끝나고 달콤한 물을 마신 우리 소아 씨가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정말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꿋꿋하게 버텨내다 보면 굳이 남들이 원하는 것들로 자신을 입증해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은 그 자체로도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민 씨가 마무리하면서 소설 월플라워의 한 대목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차를 몰고 집으로 오면서 나는 특별하다는 단어만을 생각했어. 그리고 나를 특별하다고 말해준 사람은 헬레니모가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어. 다시 듣게 된 것이 너무 고마웠어. 사람들은 가끔씩 그것을 잊고 살거든. 누구든 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해. 난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 네, 참여해주신 게스트분들 지난주와 이번주에 이어서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모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를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포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꿈꾸기를 망설이는 이들이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찾아올 거야.